8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차익 매물이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지만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반등의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9%, 0.1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성공적이었지만 그리스와 일본 등의 성장률 지표가 부진한 탓이었습니다. 영국이 0.24%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43%, 0.28%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14센트 하락한 배럴당 92달러 73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침체 터널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그리스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에 비해 6.2% 감소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전망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통해 견조한 영업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 주의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일본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그러나 이탈리아가 80억 유로 규모어치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 추가 하락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좀 등락을 보인 가운데 기술주와 소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만 미미하게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이런 재료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GDP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본에서 발표가 됐고 또 간밤에는 그리스에서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6.2% 줄면서 5년째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현재 좋은 추세를 보였지만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6.2% 하락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7% 정도였습니다. 이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절대 수치로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부터 경기가 계속적으로 현재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 2차 구제금융을 현재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그리스 실업률은 23%, 특히 청년 실업률은 55%까지 치솟으면서 15세부터 24세 청년들은 2명 중에 1명꼴은 현재 실업자 상태고요. 그리스에서 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일자리를 챙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현재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리스는 1, 2차 구제금융,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연정도 긴축 이행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요. 트로이카와 합의한 긴축 약속 이행을 향후 이행하더라도 8년 이상 긴축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로 본다면 그리스의 문제는 여전히 유로존 현재 회원국들에게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올해 GDP 경제 성장률을 연율 6.9%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현재 경제 성장률 수치가 마이너스 6.2%인 것으로 보면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 내지는 소폭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유럽 국가들의 경기 위축이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크게 밑돌았더라고요. 네, 뭐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네. 시장에서 크게 그 관심은 많이 갖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예상대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크게 나빠진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도 2분기 때 연율로 1.4% 성장이 그쳤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0.3% 성장이 그쳤습니다. 예상치는 0.6% 전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에 절반 수준에 딱 현재 다다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율 기준도 2.3% 내지 2.5% 성장할 것으로 밴드 수준을 봤지만 1.4%로 뭐 절반 수준에 못 미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는 1.7% 성장을 했지만 수출이 0.3% 마이너스를 현재 가져가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로 유로존의 수출 환경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현재 일본의 수출이 엔고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에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지난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측면으로 보면 친환경차의 보조금 등 연말로 갈수록 이런 그 혜택이 줄어들면서 개인 소비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지의 신문은 하반기에 디플레 우려감이 여전하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이토츠 경제연구소도 대지진 복구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정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일본 BOJ에서 인플레 1% 타겟팅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현재 정책의 효과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데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가뭄 탓에 연말 작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20개국이 주요 곡물 가격 폭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G20 회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네. 포럼을 열자라는 얘기를 지난번 회의 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식량 가격이 불안이 나오자 이런 부분에 긴급 회동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이 이제 첫 번째 회의라고 보겠습니다. 내달 말쯤에 G20 회담을 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안건은 역시 현재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서 콩을 비롯한 여러 현재 옥수수나 밀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20는 내달 말에 유엔의 농업국가 공동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국의 식량 수출 제한을 그대로 가져가고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현재 촉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수입국이 사재기를 나서는 것을 막자 이런 내용들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국제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식량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G20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이러자 국제식량농업기구 FAO가 사무총장 명의로 현재 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호세 그라시아노 다 실바 사무총장은 식량 위기는 각국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현재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각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아시아권이 식량의 주 원료인 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현재 달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옥수수 부분에서 에탄올에 들어가는 그 생산량의 옥수수 생산량의 40%를 그 식량 생산에 전용해 줄 것을 현재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가뭄으로 현재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지만 남미 쪽의 브라질은 옥수수 작황이 예년 평균 정도의 작황을 현재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브라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식량농업기구의 현재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인 시스코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외에 다른 기업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시스코하고 네. 그룹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코는 그 장전에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순이익이 8%가 줄었습니다. 3억 930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53센트, 전년 동기 대비 57센트 대비해서는 소폭 현재 하회한 수치고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현재 떨어진 수치입니다. 시스코는 이렇게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빠진 원인으로 원재료 가격의 부담이 여전했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 노력에 나섰지만 이런 내용에서 순이익을 현재 끌어올리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6% 가까이 늘면서 매출에 있어서는 큰 현재 기업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1969년도에 창립해서 휴스턴에 현재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과 카나다, 아일랜드에 약 100개 이상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4.5% 올라가면서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타났고요. 장 마감 후에 그룹폰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2,84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4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에 현재 성공을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5,38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8센트, 시장 예상치 3센트를 넘어섰는데요. 그렇지만 향후 실적 전망을 다소 3분기에 부정적으로 밝히면서 주가는 장 마감 때는 1%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에 20% 가까이 현재 떨어지는 등 현재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간밤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오른 데는 구글의 영향이 있었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이 자회사인 모토로라 직원을 4,000명 정도 감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제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후에 경영 정상화에 관련해서 그동안 말을 좀 아꼈었는데요. 결국에는 모토로라도 경쟁력에서 현재 애플이나 삼성전자 대비 떨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기업 체질 쇄신 이런 쪽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키아나 모토로라, 리서치인모션 모두 애플과 삼성전자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홍역을 치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글은 구글의 자회사로 편입된 모토로라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현재 인력 중에 4,0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취업에 협조를 하고 취업 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비교적 온건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토로라 세계 거점의 3분의 1이 축소되고 현재 전체 인원의 20%가 감원되는 등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5월에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모토로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이런 부분에서 활용 이런 쪽에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모토로라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하드쇼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규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좀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심규현 대표님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굵직굵직한 재료는 없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약간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짙은 모습이었는데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38.52포인트 0.29% 하락한 13,169.43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흐름 보이면서 1.76포인트 0.13% 역시나 하락한 1404.11을 기록을 하였는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홀로 상승세 보이면서 1.6포인트 0.05% 소폭 상승한 3022.51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약간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 작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관마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는데 그리스와 일본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탈리아의 만기 국채 입찰에서 전월보다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는 거, 금리는 상승을 했지만은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적인 좀 급등 양상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 뉴욕 증시에서도 나타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이 약간은 더 나오는 상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로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4% 하락한 268.71을 기록을 하였고 영국 같은 경우는 0.2%,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각각 0.4%대 0.2%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만 스페인만이 나홀로 0.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간은 유럽 증시 역시나 좀 하락폭이 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쉬어가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S&P 500 지수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 6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 안에 속뜻을 한번 알아보신다면요. 일단은 S&P 500 지수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시총 상위주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올리기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았죠. 그런 부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장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중국 증시 모멘텀 부재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 모멘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약간의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일단 저점 자체를 지금은 다시 이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지금 지지선까지 내려왔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의 향방 자체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전 시작 출발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끝에는 강한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가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약보합권이 좀 예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기 민감주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중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전약 후강 흐름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일단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혼조 흐름이 나왔죠.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심규현 대표님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13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하락세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13.96포인트 0.72% 하락한 1932.44에서 마감하는 모습
모습 보이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반대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수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2,600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나 3,300억대 매수 우위가 집계되었는 반면에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는 각각 2,000억 원대 그리고 272억 원의 소폭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키포인트가 되었다. 하지만은 기관의 매물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 양상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상대적인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478.40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헬스케어 관련주를 비롯해가고 대선 관련 테마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주 그리고 신고원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 속보다는 약간은 좀 테마주들이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약세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낮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네, 우선은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먼저 비금속 광물 업종이 2%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음식료와 그리고 통신 업종이 각각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간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종목 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가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반대로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먼저 의료종밀 업종이 2% 하락세 보였고 전기전자 업종 마찬가지로 2%대 건설 업종이 1.3%대 하락 흐름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1.7%대 하락세로 어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0.4%, 포스코 0.3%대, 기아차 0.8%, 현대모비스가 0.6%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3% 넘는 급락세 보였고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2.3%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차군단과 정유업종의 하락폭이 조금 컸고 반대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0.8%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이 0.2%, SK텔레콤이 2.4%, KTNG가 1.4%대, KT가 2.1%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경기 방어주 성격 짙은 종목만이 빼꼼 밝혔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경기 방어주의 상승 탄력이 강했다. 반면 이 경기 민감주는 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특징을 보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일단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인 제일기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안에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전에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어느 정도 광고 대행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브라보라는 광고 대행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를 키우는 모습 나타냈고요. 일단 그만큼 지금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바라보시되 그리고 좀 강한 상승세가 조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큰 박스권 안에 이제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홀딩을 하는 자세로 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인가요?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일 10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죠. 하지만 어제 그만큼 만회하는 폭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큰 어느 정도의 갭이 있었는데 그 갭 자체를 메꾸는 모습,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그만큼 상승 탄력 자체가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에를 하단으로 리스크 관리를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GS건설 종목을 한번 더 보시겠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설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호재 뉴스가 있었죠. 호재 뉴스가 있으면서 그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게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만큼 상승폭에 대한 반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상승폭 자체가 컸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장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호재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 일주일 안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왔는 거지 호재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기획과 GS건설 이 두 종목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기현 대표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2.4%대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마찬가지로 1.9%대에서 상승세 마감하였습니다. 인터넷 업종도 1.4%대 상승 마감 하지만은 금융업종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0.5%대 하락세 보였고 섬유의복업종 같은 경우에도 0.3%대 하락 흐름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역시나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거래소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지만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0.9%대 상승세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4% CJ 오쇼핑이 1.6% SM이 0.2%대 상승세 마감 하는 모습 보였고 CJ ENM 같은 경우에도 1.4%, SK 브로드밴드가 0.1%, 성광밴드가 0.8%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안넷 같은 경우는 3.8% 하락, 그리고 젠백스가 0.2%, 위메디가 0.5%, 성우하이텍이 0.7%대 하락세 보였고 3S 같은 경우에는 2%, 그리고 실리콘웍스가 2.1%대 하락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IT 업종 쪽으로 약간의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하락폭이 조금 나왔다라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가운데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뭐 특징을 보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 우양 HCN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양 HC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신입생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이 2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뭐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7.3% 그만큼 마진 자체가 조금 많이 남는 그런 2분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제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의 가격대에 공략을 하느냐겠죠. 그만큼 일단은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어느 정도 비중 자체를 좀 조절하시면서 또 공략을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800원에서 4,900원 사이 가격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4,950원까지도 어느 정도는 홀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절선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 손절선 같은 경우에 4,800원 밑으로는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구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위험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시고 대신에 홀딩하는 자세를 좀 가지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새내기 주인 우양 HC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을 정리해 볼 텐데요. 어제도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차군단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5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 중에 가장 높은 매수량을 보였고 SOL 같은 경우에도 216억 원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에 대해서 각각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NHN에 대해서 200억 원대, KT에 대해서 144억 원 그리고 NC소프트 140억 원대, 한국타이어가 100억 원대, CJ 제일제당이 92억 원대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좀 사주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매도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NHN에 대해서 그리고 GS건설, NC소프트,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기관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매도세 역시나 LG화학,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지금 시점 시각적인 차이는 약간씩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인데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비,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루멘스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CG오쇼핑, SFA,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를 같이 보시면요. 네오위즈 게임즈는 어제 같은 상승은 조금 의미가 있는 상승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는 어제 그런 거래량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단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장이 지금 트렌드죠. 저점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M,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CG오쇼핑, 그리고 SFA 같은 종목군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리고 JC, 인터플렉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SM을 한번 살펴보시면 SM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최근에 뭐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강남 스타일이라고 YG 엔터테인먼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M의 주가 자체가 약간은 비등한 상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부분 자체가 기업의 조금 그런 경쟁력 자체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뭐 신용등급이 상승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주가를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높았고 기대치에 많이 충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140만 원대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한 단계 레벨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약간은 과열 양상 우려감 크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130만 원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YG인베스트 심기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전일 시장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러한 구간 속에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이었던 바로 화장품 업체들이 좀 선전을 또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조정이 받을 때 기존에 이제 IT라든가 자동차 종목들이 좀 쉴 때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때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고요. 시장이 7월 달 말에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한 구간 동안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었죠. 시장과는 좀 약간의 좀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약간의 눌림이 나타날 때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고가상으로 9.7% 가까운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좀 중요한데 시장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차트와 이런 동사의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반대입니다. 7월달 말에 저점을 찍고 시장이 상승할 때 동사는 바로 계속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눌릴 때 좀 상승을 했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해서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죠. 자체 브랜드는 없는 상태고요. 이러한 뭐 다른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뭐 AVCNC, 소망화장품 이런데 국내 한 130여 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ODM 업체죠. 그러한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지금 뭐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가 있는 프랑스, 이쪽에는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도 공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공급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가장 강했던 이유를 좀 보자면 바로 중국에서의 성장 부분이죠. 캐파 증설을 통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상해를 넘어서 광저우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 기여도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주가를 계속 상승을 좀 시켜줬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또 모멘텀으로 보자면 얼마 전에 인천 지역 공장을 또 매각을 했죠. 소망 화장품 쪽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현금 확보로 인해서 투자 재원 마련 이런 부분도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가 상승에 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이 되겠죠. 과거의 어떤 주가 수익 비율, PER 밴드를 봤을 때 상단 밴드를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되고요. 현재 상태 구간에서는 약간의 이제 추후에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또 주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시장이 또 강하게 기존의 좀 IT라든가 자동차 쪽이 좀 강해지면서 동사들 같은 화장품 업체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러한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러한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건 아니면 추후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건 간에 단기적인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 29,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61선 이탈 시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도하는 기존의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시총의 상위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이 종목도 약간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기를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세가 나왔던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코스맥스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의 휴원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5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0% 정도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200% 이상 상당히 큰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는 좀 대비해서 약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 배경을 좀 보자면 그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된 비만 치료제 알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판매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여줬고요. 필러도 상당히 판매량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주가의 어떤 실적이 좀 도움을 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발기부전 치료제 있죠.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부분도 복용이나 휴대가 좀 편리한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효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기존의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좀 약가 인하 부분에서 좀 실적 우려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가 인하 대상에서 좀 제외된 저가 의약품이라든가 필수 의약품 이러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가 인하 영향을 좀 상당히 적게 받았다 이러한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또 모멘텀으로는 올해 이제 3상을 마치고 내년에 이제 판매가 들어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파킨슨 질환 이런 신약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또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천의 또 신공장 신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지금 기존 능력 대비해서 300% 이상까지도 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저항대 구간이죠. 13,000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선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한 4번째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일 좀 강한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돌파가 됐죠. 거래도 좀 수반이 되면서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저 위에 있는 직전 고점 14,000원, 15,000원대까지도 한번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월봉을 좀 보시면 올해 올 초에 좀 주가 그 거래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된 그러한 모습이죠. 강한 양봉을 또 형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있는 부분에 저항대 구간에서 상당히 좀 소화 구간을 잘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일봉을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13,200원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온스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 들어 처음으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지원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자동화 기기가 전력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ATM의 전력 사용 현황에 대한 파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기상이변으로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주요 20개국과 유엔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발트와 다이아몬드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인 아프리카의 자원도국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중고버스 300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설업계 불황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몇 중견 건설 회사들이 무너지는 게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업계가 머리를 맞댄다고 하죠. 예, 오늘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사 회장단이 모여 위기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B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등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약 8조 원가량의 지원책을 담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PF 대주단은 사업 완료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합니다.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네.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에는 채권은행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금융감독원이 중단 사유 적정성과 채권은행단의 지원 관리 소홀 등을 검사해 귀책 사유를 규명하고 필요하면 제재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새어나가는 전기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쉽게 쓰고 있는 ATM 기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예, 고객이 돈을 쉽게 뽑고 쉽게 사용하는 금융권의 자동화 기기가 전력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ATM기는 24시간 돌리는데 최소한의 전력 사용 지침이 없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이에 대한 파악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ATM기는 에너지 효율 등급 대상이 아니어서 전력 사용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이 되면 일정 소비 전력량을 넘어서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가 중단됩니다. ATM기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켜놓은 데다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고 소모 전력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작년 6월 말 현재 은행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ATM기는 49,299대고 효성, 노틸러스 등 벤 사업자 제외에 지하철 등에서 운영하는 ATM기만 33,122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이 금융권의 ATM기 숫자를 더하면 최소 10만 대가 넘습니다. ATM기는 작동 중일 때 대당 490W의 전기를 먹는데요. 대기 상황 시 250W가 필요하고 10만 대가 동시에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49,000kW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로 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전력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 가격도 크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에 나선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을 덮친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으로 국제상품시장에서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글로벌 식량 안보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엔과 주요 20개국 농업 부문 고위 관료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7일
농산물 가격 폭등과 관련해 화상회의를 여는 데 이어 이르면 4달 중에 긴급 대응 포럼을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곡물가 폭등 사태에 대응하고자 G20 차원에서 글로벌 공조 체제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긴급 대응 포럼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식량위기 당시 비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주도로 구성된 농업시장 정보 시스템의 위기 대처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원부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 중고버스를 수입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자원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죠. 예, 코발트와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세계 1위인 아프리카 자원부국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중고버스 300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우리나라의 중고버스를 이처럼 대규모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중국에 뒤진 아프리카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콩고 민주공화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 한국 대상을 통해 25인승에서 40인승 중고버스 300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등의 중고버스를 수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 측도 한국산 자동차의 우수성을 감안해 이번에 수입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의 뉴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